오늘도 안녕 사시죠. 심연차 형사 전문 변호사 박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 변호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마 저희 동영상을 보셨을 분들은 전부 다 성범죄 사건으로 많이 내용을 보셨을 텐데요. 너무 좀 사건 내용들이 강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듣기에 부담 없는 사건으로 경찰 변호 사건에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받은 승소한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112 순찰차 지구대 분들이 순찰을 돌고 있는 상황에서 폭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자, 내용은 뭐냐면 어떤 시민이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으니 출동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112 지령실의 요청에 따라서 경찰차가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여자 경찰관 2명, 남자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보니 신체가 건장한 남자 가해자가 신체가 다소 왜소한 남자 피해자를 좀 괴롭히고 있는 상황을 보였고,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술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해서 진술을 듣고 있었는데, 가해자의 신체가 건장한 남성이 이미 좀 술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해달라,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해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줄 듯 말 듯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너네 뭐 어느 소속이냐, 너 돈 얼마 버느냐, 이런 식으로 경찰들에게 모욕감을 주면서 계속해서 약을 올리고 하다가 경찰관 그 마크 있잖아요. 이렇게 삼소리 마크를 집어들라고 다른 경찰관 턱을 치기도 하고, 또 여자 경찰관 분의 손목을 잡아 끌려고도 하고, 이런 부적절한 물리적 행사를 계속 경찰관들한테 했는데 경찰관 분들이 만취자인을 고려해서 그래도 참고 견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신분증 제시를 계속 요구를 하자 이 가해자분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그 신분증을 꺼낸 척 하면서 라이터, 뭐 휴대폰 같은 거를 그 경찰관에 던지면서 턱을 팍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턱을 맞은 그 경찰분이 즉각적으로 바닥으로 얼굴을 이렇게 치면서 가해자를 제압하고 바로 현행범 체포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요,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이후에 기소가 됐고 이 가해자는 피고인으로서 형사법정에 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경찰 4명을 상대로 독지폭행 등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체포당할 때 상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특가법상의 상해죄로도 검찰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경찰관 4명은 졸지에 피의자의 신분으로 전환되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한 거죠. 자,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화가 나는 사건이고요. 많은 경찰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일을 정말 많이 겪는데, 신고를 받고 나간 현장에서 가해자라는 사람이 죄송하다 뭐 이렇게 나온 일은 사실은 드물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적반하장식으로 피의자를 탓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출동한 경찰들을 괴롭히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 사건도 역시나 그런 사건이었고, 조금 아쉬운 거는 당시에 이제 현장 경찰분들이 바디캠이나 요즘에는 이제 본청에서 영상 녹화 기기를 보급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보급이 잘 되지 않아서 아예 촬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촬영을 하지 않은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이제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개인 핸드폰이라도 찍었으면 훨씬 더 사건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상황을 촬영한 그리고 음성이 들어간 녹화본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경찰분들이 사건 해결에 고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직접 같이 하면서 뭘 느꼈냐면, 방금 사안 설명드린 가해자는 경찰들을 고소하면서 증거로 근처에 있던 주점 가게의 CCTV 영상을 제출해요. 근데 그 영상에 보면은 텔레비전에 나온 거거든요. 마치 경찰이 가만히 있는 현행범 체포된 그 가해자를 폭행하는 것처럼 막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도 물어봐요, 가해자한테. 당신 이렇게 경위를 설명하라고 하는데, 가해자는 자기가 경찰들을 때리거나 여경을 손을 잡아 끌거나 팔을 잡아 끌거나 턱을 치거나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고소를 당한 경찰분들이 그 주변 CCTV를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검찰에다가 소명자료로 제출했고, 그걸 보니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제출된 그 여러 가지 CCTV 영상에는 보면 이 가해자가 최초에 피해 신고를 한 시민을 계속 폭행하는 장면, 그리고 경찰을 물리를 행사해서 턱을 치거나 여경의 뭐 손목을 잡아서 끌려는 제스처 등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해자는 사실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수사 기한에다가.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말을 하냐, 검찰 가서는 자기가 만취해서 자기가 제출한 CCTV만 보고 자기는 맞은 걸로만 알았다, 자기가 때린 건 기억을 못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하냐면, 경찰들이 자기를 체포할 때 미란다 고지를 안 했다 또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
만취 상태에서 자기가 경찰관을 때린 사실도 다 기억 못하는 사람이 이런 미란다 고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기억을 정확히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란다 고지는 실제로 다 했거든요. 가해자가 말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걸로 자기한테 다소 유리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언론 플레이하고 검찰에다가 경찰관 4명을 피의자로 고소까지 한 사건. 이게 굉장히 악질적인 사건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화가 나는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로펌에서 변호사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했고, 그래서 검찰 단계에서 대응하고 또 공무집행 방해죄로 가해자가 지금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법정 가가지고 피해자 측인 경찰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을 판사님께 적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쪽 변호인하고 설전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너무 속 시원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경찰을 무리하게 고소한 가해자는 사실 누구의 조력을 좀 잘못 받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말도 안 되게 경찰을 독직 폭행으로 고소했는데 오히려 본인의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판사님은 그것을 더 괘씸하게 보시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 엄청 강하게 직접 법원을 막 드나들면서 강력하게 피력한 결과 1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를 받았고 심지어 현장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네. 너무나 속 시원했습니다. 그렇죠. 그 가해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법정 구속을 당했고요. 경찰들을 고소한 사건에서는 검찰에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항소심 단계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라고 선처를 구하면서 합의를 요청해 와서 우리 경찰분들도 비록 본인들을 고소했지만 시민에 대해서 그렇게 경찰 공무원이 끝까지 감옥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껴서 선처를 해주고 합의를 해줘서 그분은 이제 항소심에서 풀려났고 저희는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을 받고 모두 사건이 종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으로 확 줄어가지고 석방이 된 거죠. 그러네. 경찰분들한테는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나온 송무관 출신으로서 굉장히 많은 유사한 사건들을 봐왔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반드시 법령에서 정해놓은 적법 절차는 체포하는 그 순간순간에 모두 준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도 대부분 굉장히 잘 하셨는데 마지막에 체포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 제스처가 가해자를 얼굴을 때리는 것처럼 찍혀버린 거예요, CCTV에. 굉장히 억울한데요. 저희는 이게 물리력 행사라고 강력히 주장해서 결국에는 저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는데 이왕이면 물리력 행사를 할 때 조금 더 낮춰서 행사를 하는 게 어떤가. 그래야지 불필요한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덧붙이면 우리 경찰분들한테 사실 물리력 행사해야죠. 나보다 덩치가 더 큰 술에 만취해서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남자 가해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현행범 체포하는데 선생님 잠시만요 하고 손바닥을 이렇게 하면은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딱 잡고 오버치기수 유도 기술로 넘어뜨려서 체포한다거나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자칫 모양새가 CCTV나 이런 걸 찍혔을 때 뭔가 폭행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양이 되면 그게 굉장히 안 좋게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체포를 할 때는 정당하게 무슨 물리력을 행사하더라도 어떤 특정 부위를 뭐 가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고 유도 기술이라든가 체포의 기술을 좀 여러분 다 배우시잖아요. 동원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제 시민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술 많이 먹잖아요. 저도 술을 먹습니다. 안 좋은 날은 술 안 먹고 좋은 날은 술을 많이 먹는데 술을 먹을 때 먹고 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막 그 자제심이 풀려요. 특히 만취 상태가 되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다음날 일어나면 기억도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경찰분들하고 뭔가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경찰분들이 갑자기 불신 검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와가지고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거나 아니면 좀 나는 좀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뭐 신고 때문에 다소 나한테 좀 위협적으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술 취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뉘앙스나 그런 상황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옥신각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분의 손을 한번 잡는다거나 혹은 경찰분들을 한번 밀친다거나 혹은 경찰분들을 뭐 잡아 끈다거나 손을 이용해서 혹은 발이나 몸을 이용해서 신체적인 접촉이 물리적인 접촉이 생기면 그 즉시 바로 뭐가 되냐면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냥 단순히 내가 경찰분을 한번 이리 와보세요 하고 팔을 잡아 끈 행위가 그게 폭행이냐? 폭행 맞습니다. 우리 법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두텁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술 취한 시민이 경찰관에게 방금
방금 말한 것처럼 손을 잡아 끄는 행위, 그다음 밀치는 행위, 아니면 뭐 몸을 부딪히는 행위 이런 것들 전부 다를 공무집행 방해에 관련된 폭행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서 현행범 체포를 당한 경우에는 다소 억울하겠지만 법원에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시민분들은 경찰하고 말다툼이 있더라도 말싸움으로 그치시고요. 절대로 손을 들거나 몸으로 부딪히는 신체적 접촉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요. 경찰분들도 많이 수고하시고요. 시민분들도 경찰관 분들로부터 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절대로 신체적 접촉은 삼가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평화로운 대화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법인 로베리에서 경찰 변호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는데 좀 긴 내용이지만 필요하신 분들 내용을 좀 참조하시고요. 이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던 경찰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로펌에서는 경찰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듣고 계신 분 중에 경찰분들이 있고 소송을 당하신 분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상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구보다도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는 변호사들이 여기 센터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승소로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